자고 일어났더니 통장에 고유가 지원금 10만원이 찍혀 있습니다. 공짜 돈 같아서 기분 좋으신가요? 하지만 이 돈, 사실 여러분의 미래를 담보로 잡고 빌려온 독이 든 사과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가 지금 기름값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기름은 현대경제의 혈액과도 같으니까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뛰고 식탁이 상추 가격부터 택배비까지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겠다며 지원금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당장 주머니 사정이 힘드니 고원투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돈을 풀어도 기름값은 내려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꼬여만 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건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닙니다. 에너지 시장에 판 입꼬리째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요. 공급망은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전쟁과 지정학적 위기는 불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이라는 거창한 목표 아래 진행된 에너지 전환의 비효율성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과열됐는데 정부는 고작 해열제 하나를 던져주고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 해열제의 부작용입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만성통증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죠. 지금부터 이 지원금 뒤에 숨겨진 잔인한 경제의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와 지원금이다 하고 좋아할 때 뒤에서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15초만 집중해보세요. 지금 상황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경제라는 거대한 집의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방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정부는 보일러를 고치는 대신 집집마다 핫팩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게 바로 지원금입니다. 당장은 따뜻하겠죠? 하지만 핫팩의 온기가 식으면요? 근본적인 보일러 수리는 시작조차 안 됐습니다. 정부가 나눠주는 그 핫팩, 사실 공짜가 아닙니다. 나라 곳간에서 꺼내온 돈이죠. 나라 곳간이 비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중에 우리가 낼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지원금이 시장에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갑에 돈은 좀 생겼는데 물건값은 그보다 더 빨리 오르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자극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어렵죠? 그냥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으니 일단 사고보자는 공포입니다. 정부의 지원은 사람들에게 유가가 올라도 정부가 돈을 줄 거야 라는 신호를 줍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지 않습니다. 수요가 줄지 않으니 기름값은 떨어질 이유가 사라지죠. 결국 시장의 자정작용이 멈춰버린 셈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쓴 약을 먹어야 하는데 계속 달콤한 사탕만 먹고 있는 거죠. 그 사탕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국가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부채가 늘면 국가 신용도가 흔들리고 이건 다시 금리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지원을 받은 건 잠시인데 갚아야 할 이자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번엔 더 깊숙이 들어가 보죠. 유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에너지 시장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윤활유죠. 그런데 이 기계 자체가 낡았습니다. 낡은 기계에 윤활유가 부족해서 삐걱거리는데 정부는 기계를 고치는 대신 밖에서 억지로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꼴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 비효율성 위 함정입니다. 돈으로 문제를 덮으려 할수록 정작 필요한 기술 혁신과 체질 개선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기업들은 유가가 올라도 효율적인 에너지 기술을 개발할 절박함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정부가 보조금으로 손실을 메꿔줄 텐데 왜 굳이 큰돈 들여 혁신을 하겠어요?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의 시작입니다. 위기가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게 아니라 안주의 핑계가 됩니다. 그 사이 경쟁국들은 뼈를 깎는 혁신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격차는 더 벌어지죠. 우리만 우물 안개구리처럼 지원금 사탕에 취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공포는 지원금이 끊기는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정부 예산도 무한정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곳간 문을 닫아야 하죠. 지원금이 사라지면 억눌려 있던 물가는 스프링처럼 튀어오릅니다. 가계 경제는 이미 지원금에 맞춰진 씀씀이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걸 엽기적 효과라고 합니다. 달콤했던 기억이 오히려 고통을 몇 배로 키우는 겁니다. 결국 실질 구매력은 바닥을 치고 내수 경기는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핵심을 찔러볼까요? 거시경제는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한쪽을 억지로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오르죠. 정부가 지원금으로 물가를 억지로 누르면 그 반대편에서 국가 부채와 미래세대의 부담이 튀어오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주머니가 따뜻해지는 대가로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정책일까요?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미봉책일까요? 중앙은행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정부는 돈을 푸는데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립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뱅뱅 돕니다. 경제정책의 엇박자는 시장의 불신을 낳습니다. 정부가 정말 물가를 잡을 의지가 있나? 의심하기 시작하죠. 불신이 쌓이면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경제 체력은 더 약해집니다. 고유가 지원금은 사실 진통제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암세포를 제거하진 못하죠. 진짜 해결책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인기가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 당장 생색낼 수 있는 지원금을 선호합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대중의 몫입니다. 잠시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긴 고통 말이죠. 우리는 지원금을 받을 때 기뻐할 게 아니라 이 돈이 어디서 왔고 어떤 부작용을 낼지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시민은 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의 대원칙을 잊지 마세요. 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시장은 왜곡되고 그 왜곡은 더 큰 파도를 몰고 옵니다. 2026년의 고유가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정학적 판도가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원금이라는 임시방편에만 의존하는 건 구멍난 댐을 손가락 하나로 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댐이 터지고 그 피해는 우리 모두가 입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원금으로 물가를 억지로 누르다 더 큰 인플레이션 쇼크를 맞는 경우입니다. 둘째,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 부채 때문에 금리가 치솟고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죠. 어느 쪽이든 서민들에게는 지옥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지원금을 준다는 말에 박수칠 때가 아닙니다. 그 돈이 사실은 내일의 내 밥그릇을 뺏어온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정부는 전공법을 택해야 합니다. 에너지 믹스를 재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스스로 효율을 찾게 해야 하죠. 시장 가격을 억지로 비틀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게 경제의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비싼 대가를 치르기 직전에 폭풍전야에 서 있습니다. 육아 지원금은 결코 구원투수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경고 신호를 마비시키는 마취제일 뿐이죠. 마취가 풀렸을 때 닥쳐올 고통을 견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지막 통찰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를 돈으로 덮으려 했던 모든 시도는 결국 더 큰 위기를 불렀습니다.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달콤한 사탕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직시하세요. 정부가 여러분의 지갑에 돈을 넣어줄 때 동시에 다른 주머니에서 무엇을 빼가고 있는지 똑똑히 감시해야 합니다. 경제의 주인은 정부도 기업도 아닌 바로 깨어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지원금 10만 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경제의 체질이 얼마나 건강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에너지 위기는 일시적인 소동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생존 게임입니다.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이제 상수가 되었고 우리는 이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지원금이라는 마약에 취해 있는 동안 진짜 생존법을 배울 기회를 놓치고 있진 않나요? 지금 당장 내 통장에 찍힌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숫자는 언제든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요구해야 할 것은 푼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에너지 전략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우리를 더 강한 경제 주체로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통장에 꽂힌 그 돈,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부채의 시작일까요? 경제일기예보는 항상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구름을 걷어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